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사전투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 보수 우파 국민들 사이에서 크게 지금 이제 내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쪽에서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다른 한쪽에서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거는 단순한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저쪽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거에 대해 가지고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인정을 또 하면서, 그리고 또 관련돼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 토론까지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저쪽 사람들과는 우리가 좀 다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조금 얘기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날이 이제 토론에 있었던 펜앤드마이크에 있었던 그 토론에 대한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준석 최고가 애시당초에 왜 이런 지금 토론을 하고, 그리고 왜 지금 이런 식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펜앤드마이크에서 오늘 아침 11시에 이렇게 이제 특집 생방송이 있었습니다. 사전투표와 관련돼가지고 토론이 있었는데, 출연자는 총 4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양선엽 대표가 출연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오동길 씨가 출연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경정 교수가 출연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준석 최고가 출연했습니다. 오동길 씨는 일반인입니다. 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일반인이다 라고 하는 거는 뭐 카메라나 이런 방송을 해봤던 경험이 없는 사람을 제가 뜻하는 것인데,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핸드폰이나 뭐 카메라 같은 걸 앞에다 두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갖다가 몇 분 동안 얘기를 해보세요 라고 한다면은 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뭐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적응이 돼야 되는 것이고, 훈련이 또 필요한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를 이렇게 토론의 형식으로 끊김없이 얘기를 한다라는 것도 훈련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거를 할 뭐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시당초에 타이핑을 치거나 이런 것들이야 뭐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뭐 기회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런 자리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좀 떨리고 긴장이 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자기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논리 구조나 생각을 제대로 얘기를 못할 수가 있고, 실제로 오동길 씨가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의 준비를 좀 잘 하시고, 자료도 잘 준비를 해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출연하셨던 분이 양선엽 선생님이 또 출연하셨는데, 양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토론을 이제 하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전달 방식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 최고랑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갈등이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었는데, 그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논리로서 그거를 풀어나가기보다는 약간 조금 이제 뭐 이 최고의 배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끌고 와가지고 공격을 하는 듯한 그런 좀 모습을 보여가지고, 아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논리적으로 설득되기 어렵지 않았을까, 제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조작이 되지 않았다라는 쪽에서 출연하신 분이 이 최고인데, 이준석 최고의 논객으로서의 능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뭐 토론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논리력이라든지 뭐 토론의 경험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뛰어난 논객이죠. 이번 토론에서 그런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토론에서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요컨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투표 결과를 놓고 해석이 좀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같은 경우는 이건 무조건 조작이다,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다,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생각은 뭐냐면 두 가지 입장이 전부 다 가능성에 대한 얘기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애시당초에 어떤 실증적인 증거를 놓고서 하는 토론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누가 옳고 그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주장을 했던 것은 뭐냐면, 당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TF팀을 갖다가 꾸려가지고 결론을 내줘야 된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고, 이번 토론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많이 논의가 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미래지향적으로 당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되는가, 이런 좀 건설적인 토론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준석 최고가 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지금 설득이 안 되는데 최고위원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당의 대표 인물이 이준석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당 내에서도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대전시 당이라든지 아니면 또 민경욱 전
의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사전투표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분명히 입장이 다르다라는 것이고 당 전체를 대변하는 사람이 이준석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준석 최고에 대한 설득 유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결론을 내게 되면은 이 많은 지지자들을 다시 응집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이 지금 분열이나 이런 것들도 해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 가지고 생각을 조금 해보면은 애시당초에 우리가 이준석 최고를 왜 설득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준석 최고를 설득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준석 최고랑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거기다가 대고 꼭 설득을 해야 된다든지 막 그냥 우리랑 생각이 다르다서 비방을 한다든지 이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것은 뭐냐면은 왜 도대체 이준석 최고가 이런 배경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할 정도로 어떻게 본다면 강력할 정도로 보수 우파 지지층에 대해 가지고 선을 조금 그으려고 하는가, 대부분의 보수 우파 국민들과 선을 그으려고 하는가, 저는 그 답을 하태경 의원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태경 의원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당선이 됐는데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2위를 기록한 유영민 후보에 대해 가지고 22.1%의 격차를 내면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은 20대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유 후보랑 맞붙었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같은 경우는 10.8%의 격차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거의 2배 이상으로 이게 지금 격차가 커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해 봤을 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 어떤 문제점이 박근혜 대통령이랑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봤었을 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그 한창 이슈가 있었을 때 하태경 의원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에 대해 가지고 저는 기회주의자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막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당선이 됐고요. 지난번에 비해 가지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 거의 배의 차이로 지금 이 격차를 벌려놨는데 그 도대체 배경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배경을 살펴보게 되니까 하태경 의원이 이런 식의 지금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군복무 가산점 이런 식의 정책도 내놨었고요. 그리고 또 프로게이머와 관련된 계약 문제도 폭로를 했었고 뿐만 아니라 프로듀스 X101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태경 의원이 주도적으로 이거를 이끌어 나갔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책들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책들을 냈다라는 거죠. 하태경 의원 개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 하태경 의원에 대해 가지고 박 전 대통령과 관련돼 가지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놓고 있는 정책들은 분명히 세련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다른 어떤 정치인들이 내놓지 않은 굉장히 젊은이들이 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세련된 정책들을 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인정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도 이런 측면이라는 것이고 아마 이준석 지금 최고가 지금 이제 대부분의 보수 우파 국민들과 등을 돌려서까지 이런 식의 지금 토론까지를 하고 있는 목적이 뭔가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하태경 의원의 저런 식의 모습을 이준석 최고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지금 이제 이준석 최고가 뭐 이번에도 도전해서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득표하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 거의 최고치를 득표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점점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런 식의 모습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번 토론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게 뭐냐면은 양 선생님이 이제 이준석 최고를 대하는 모습 그런 거를 봤었을 때 분명히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뭐 나이에 대해 가지고 뭐 얘기를 한다든지 개인적인 뭐 배경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우리가 고립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메시지가 옳고 그르고 이런 식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정말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꼰대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메시지가 결코 전달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토론에 나가지 않은 이유는 간단해요. 제 스스로가 무슨 뭐 통계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토론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토론의 주제 자체가 앞으로 미래통합당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그 사전투표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미래통합당이 접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식의 문제라고 한다면 기꺼이 제가 출연을 하겠습니다만 이 통계와 관련된 지식이 없는 제가 나가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제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토론에 있어가지고 메시지가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세련되게 그거를 전달하는 능력도 분명히 필요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라든지 대권에서도 또다시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메시지, 보수 우파가 갖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저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아마 그거에 대해서 다 공감하실 거예요.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보수 우파적인 신념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세련되게 그거를 못한다면은 메시지가 결코 전달이 안 되고 그러면 오히려 결과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저는 이번 토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